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테슬라와 자율주행, 때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죠. 테슬라 투자의 가장 큰 이유, 혹은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공식 X 계정을 통해서도 New Brain Who This 하면서 나름 힙스터스럽게 이 기술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나타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FSD 업데이트가 있기 전부터 테슬라의 좀 주요한 핵심 인력들, 윤타차이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요. 이 사람도 필 도안도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이번 FSD V13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티징하는 그런 SNS 게시글도 올리기도 하고, 테슬라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헤드인 아쇼크 엘루스와미도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 V13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이제 이걸 리트윗하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출시가 된 직후에도 이 윤타차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 FSD 정말 미친 제품이다.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싹 다 개선을 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어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이 내부 평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전체 릴리즈 노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들 몇 가지만 한번 따로 뽑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좀 중요한 업데이트들 살펴봅시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 릴리즈 노트에서부터 제일 먼저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AI4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AI4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하드웨어 4를 AI4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그럼 하드웨어 4는 뭐냐? 테슬라가 차량의 어떤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FSD 칩 같은 것이 이제 개선될 때마다 하드웨어 1, 2, 3, 4 이거 단계를 붙여가면서 실질적인 차체 자체의 어떤 개선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지난해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4, 이제 AI4를 출범을 하고, 그 이후부터 출시된 모든 신형 모델, 모델 3, 모델 Y, 사이버트럭 등 차량에는 다 이 AI4가 탑재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FSD 컴퓨터 2가 탑재된 이 시스템은 이제 기존 하드웨어 3에 비해서 8배 정도 더 강력하다라고 이제 머스크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 차세대 하드웨어인 AI5는 2026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4보다 10배 더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어요. 이 AI4 지난해 1월에 업데이트된 아키텍처인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인 FSD도 이제 본격적인 이 팔로업 같은 느낌으로 본격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셈입니다. 36Hz로 풀 해상도로 AI4 비디오 입력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엔드-투-엔드 AI를 가능하게 하는 AI4의 신경망 아키텍처에 있어서도 이제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할 지점은 이 포톤 투 컨트롤, 카메라 입력에서부터 실제로 차량 제어까지 걸리는 이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2배 단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빠른 반응성을 보일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상 자율주행에 있어서, 특히 자율주행 인퍼런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2배나 단축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성능 개선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좀 더 부드럽고 정확한 추적을 위한 컨트롤러의 재설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AI4 업데이트와 관련해서는 약간 커뮤니티에서는 기존의 그럼 하드웨어 3 차주들은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반응들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3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FSD 13을 못 쓰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하드웨어 3 정도면은 충분히 완전 자율주행 구현할 수 있다. 이제 하드웨어는 사실 충분하고 트레이닝 단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더 잘 최적화하느냐에 좀 문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만큼 나중에 조금 더 FSD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더 있고 났을 때 하드웨어 3 유저들도 이거를 좀 활용하게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완전 루머성인 그런 내용이라서 신뢰성은 딱히 없는데요. 만약에 이 하드웨어 3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 구현이 어렵다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하드웨어 4로 하드웨어 5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거다, 이런 이제 루머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를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업데이트는 이 도조 트레이닝 단에서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AI4 아키텍처는 이제 인퍼런스 쪽에 좀 더 가깝다면은 이제 트레이닝 쪽에서는 4.2배나 더 데이터가 확장이 되었고요. 또 이제 훈련 컴퓨팅 역시 5배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더 나은 자율주행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자율주행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 일명 LLM과의 차이점이 좀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많이 늘리는 것만으로는 발전 속도가 좀 더뎌진 것 같다 해가지고 GPT AI 발전에 있어서 O1 모델을 도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전략들을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 AI처럼 어떤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의 경우에는 이제 언어 모델과는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AI에 있어서는 훈련이 추론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대규모 언어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그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주 단순히 말해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트레이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질적으로 주행도 개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거듭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 전 세계 다른 어떤 자율주행 기업 갖다 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많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을 위한 캐퍼시티도 정말 가파른 속도로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테슬라의 자율주행 트레이닝을 따라올 기업이 없는 셈이죠. 그럼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발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업데이트, 어떤 개선점으로 나타났냐? 제일 눈에 띄는 점은 후진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후진 기능이 다소 미흡했거든요. 이전에도 오토파크 기능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어찌되었든 운전자의 어떤 별도의 조작을 요구를 했고 그 상황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만 이제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율주행만으로 완전히 FSD만으로 후진 조작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없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차에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목적지 주차장에 내리는 그때까지 모든 과정을 그냥 그 스크린에 버튼 하나만 딸깍 누르면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명 P2P가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 주차장에서 목적지 주차장까지 인간 개입이 하나도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리뷰 영상들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이 주차 성능이 100% 아직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차선을 문다던가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해서 향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더 개선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건 정말 상당한 개선입니다. 인간이 아예 개입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주행을 이제 완성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또 하나 굉장히 재밌었던 지점은 이 허리 모드가 업데이트된 점이었습니다. 허리 모드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운전을 할 때면은 농담으로도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지만 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속 제한 50이 걸려 있는 데에서 60으로 70으로 달리는 경우가 사실 꽤나 빈번합니다. 이것이 이제 FSD에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시속 제한이 얼마에 걸려 있지만 그거를 약간 초과해서 실제 운전자라면 이 정도로 달릴 것이다 싶은 속도로 너무 과속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과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된 건데요. 실제로 달리고 있는 어떤 주행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시속 50 제한이 걸려 있는 도로라고 해도 남들이 다 60으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50으로 달리고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테슬라를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홀마스 카탈로그에서 실제 주행기를 올리면서 나와 있는 영상 캡처본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에 시속 제한은 25마일/아워, 그러니까 한 시속 40km 정도의 제한이 걸려 있는데 테슬라 차량이 주행하는 속도는 35마일/아워, 한 시속 55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뷰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 이게 좀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기존에 자기가 이 FSD를 쓰면서 이 주행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매뉴얼로 이거를 돌릴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리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그 실사용 기타 후기를 좀 살펴보면요, 제동 시에 브레이크보다 회생제동을 더 많이 써서 좀 더 주행감이 부드러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운전 자체가 조금 더 스마트해졌다. 예를 들어서 좌회전 차선이 두 개가 있을 때 더 교통량이 적은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서 좌회전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일명 3포인트 턴, 좁은 도로에서 이제 전진과 후진을 좀 반복하면서 유턴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행이 좀 가능해졌고요. 또 예기치 못한 이제 막다른 길 같은데 마주하게 됐을 때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탐색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새로운 주차 자리를 찾아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졌다. 이런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운전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변했다라고 짧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인간보다는 더 빠른 어떤 반응 속도, 인간보다는 더 빠른, 더 안전한 주행,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업데이트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번 이 FSD 버전 13의 업데이트가 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뭐 우선 당연하지만 뭐 차량 판매 견인과도 이건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FSD니까요. 또한 테슬라는 올해 안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3개월 동안 이 FSD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모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슈퍼차징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테슬라의 4분기 차량 판매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로 수요 견인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 이 FSD 업데이트와 함께 맞물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많은 분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 간의 관계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트럼프가 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대통령인 만큼 이번 FSD 업데이트와 또 규제 완화가 어떤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제이슨 퍼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피니언을 기고를 하면서 이 AI 성능과 규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AI 성능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완벽한 AI와 비교하면 안 되고 인간과 비교를 해야 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보다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제로가 아니더라도 인간보다 안전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걸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성능이 인간보다 살짝 미흡한 경우라고 해도 그 효율성이 인간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AI를 채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AI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선에서 좀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런 어떤 여론과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FSD는 미국 평균 운전자보다 10배 더 안전하다. 이제 이런 어떤 발언들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로 규제 완화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트럼프 행정부와 이 AI라는 것이 인간보다만 더 안전하면 된다. 인간보다만 더 좋은 성능을 내면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기조가 맞물려 떨어지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 사이버캡의 어떤 양산이나 출시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기도 하죠. 또 기본적으로 이 옵티머스 역시 골자는 이 테슬라 자율주행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인해서 테슬라 기술이 더 빠르게 확장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테슬라 FSD 버전 13 업데이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보면 볼수록 자율주행 기술 진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소위 말하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 달성까지는 뭐 아직 몇 단계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단계에 완성되어 있는 FSD만 봐도 사실 인간 운전자를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술의 완성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또 자율주행 섹터에 있어서 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할 확률도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될 업데이트와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